안녕하세요. 저는 EY 한영의 김성수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및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데이터 보유 기업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금융제도의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이 필요한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양도 증가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링크드인은 SNS에 그들의 어떤 기업 정보나 개인 정보를 등록해서 그런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IBM이 웨더 컴퍼니라는 회사를 2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웨더 컴퍼니도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많은 가치를 20억에 부여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1.49 페가바이트였던 데이터 양이 2020년도에는 14.6 페가바이트로 9배 정도 증가, 즉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데이터 거래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15년도 9월 달에 데이터 스토어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한국 데이터 거래소,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데이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데이터 댐 구축 등 그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 재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 있고 그런 혁신 기업들은 많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3월달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 매년 적자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성과가 회복되긴 했지만 그건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21 상반기에서도 영업 손실이 약 6천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당시의 기업 가치는 83조, 현재 시가총액은 한 59조 정도에 달하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를 내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본다면 제가 데이터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 고객 데이터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보는데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거래될 때 그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가치 평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이 활용 가능한 영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한 8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거래될 때 데이터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금융 상품이나 투자 유치를 할 때 필요한 금융 지원 부분. 그리고 소송, 데이터 재산권 침해, 탈취, 채무 불이행 등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런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만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 데이터 기업의 청산에 따른 청산 가치, 그리고 세무, 기타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회사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과 관련된 여러 구매 이력 관련 데이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 주행 데이터, 컨텐츠 소비 데이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매출 정보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냐, 즉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냐 하는 거 보고 그런 회사인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유의미한 데이터냐, 이 두 번째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의 영위 여부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퀄리피케이션을 잘 평가해서 그런 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한 후에 데이터 가치 평가를 데이터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지원이나 투자, 거래가격 산정 등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데이터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연관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로 가는 방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톡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예전에 어떤 플랫폼이었던가요?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툴에서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카카오뱅크라는 금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관련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를 보도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연관 비즈니스로 진출을 했으며, 세 번째로는 금융산업, 새로운 아주 신규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금융사업으로 진출하는 아주 전형적인 데이터 보유 기업의 사업 확장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이 과연 어떤 회사로 갈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많은 독점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고객들을 기반으로 지금은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곧 금융사업으로도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서는 데이터 가치 동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제 EY에서는 8가지의 데이터 밸류 드라이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를 갖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데이터가 고유하고 독점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확실한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실제 정의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부합되게 적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관성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결합하고 고객이 그 정보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보다는 최신의 데이터가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신의 데이터며 시의 적절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적시성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완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성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가 하는 그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유통되거나 활용되기 어려운 데이터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데이터는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3단계 정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격 대상 기업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일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냐,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실 데이터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유효한 데이터인가, 쓰레기는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쓰레기인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산업은행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과 유효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75점 이상이 되면 적격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는 툴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격 대상 기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냐, 혹은 두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냐, 세 번째는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두 가지 활동을 다 하는 회사이냐,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 그 데이터,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선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가치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 선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즈니스 유형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판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본 가치와 추가 가치로 데이터 가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가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점급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상장이 됐거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기업가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회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관리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들어간 비용과 자산들을 합산하는 원가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익접근법, 기업가치접근법, 원가법,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본가치라고 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추가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사가 지금 할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투자 시기에 대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옵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물 옵션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 거래 가치, 이 두 가지를 추가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보시기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가치는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 다양한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가적법 기반으로 이 회사의 데이터 가치가 최소 얼마냐 인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투자 유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할 때 그런 경우에는 수익접근법이나 기업가치접근법이 기본적으로 가치평가 모델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접근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생산, 관리, 제공, 지원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고 과거의 비용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걸 이제 대체 원가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데이터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가치는 데이터 활동 비용,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 중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비용에다가 데이터 자산의 취득 비용을 가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활동이 뭐냐? 이제 저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활용, 일련의 활동들 안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관련된 자산들을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가치 접근법은 뭐 상장이 되었거나 시가 투자 유치할 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에서 데이터 기여도, 그 기업 가치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해서 데이터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서 이제 무형자산의 가치를 뽑아내고 무형자산 중에서 데이터 가치,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간접적인 데이터 가치 산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기술 요소, 인적 요소, 시장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기술, 인적, 시장 요소와 관련된 비용들을 잘 산출을 해서 데이터 기여도를 뽑아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가치 평가를 산업은행이랑 프리타임에서 금융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범용화된 어떤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로 대출을 실행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50억 대출을 데이터 담보 대출로 실행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그런 회사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경영관리 솔루션을 판매하고, 판매한 경영관리 솔루션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매입하고 매출하는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사실 실제 TV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9시에 셧다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지역의 어느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 방역당국에서의 고민이었을 거고, 방역당국은 이 회사에 그런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내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방역당국에 공급을 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은행에서는 1월에 이 회사의 대출을 실행했고, 여러 가지 지금도 혁신 기업들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천억 정도의 금융자금 지원 금액을 갖고 있고, 한 기업에 최대 한 500억 정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담보로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데, 담보 대상은 카드 매출 매입 데이터가 기본적인 담보 대상인데, 데이터라는 것이 최신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담보로 잡는 게 담보력으로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앱을 플랫폼을 추가로 담보로 취득해서 저작권 등록 후 등록원상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실행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한 가치평가보다는 데이터의 의미를 평가한 사례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담보적인 성격을 활용하기 위해 앱을 추가적으로 담보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여러분들도 잘 아는 회사인데, 부동산 관련된 저희 집을 구하거나 오피스텔을 구하거나 많이 아마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광고나 중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나 거래 정보, 그리고 실제로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담보 대상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거나 연관 사업을 진출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의 관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데이터 관리 통합 거버넌스와 데이터 업무 수행, 단계별 업무 수행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업무 수행 단계는 데이터 수집, 저장, 그리고 처리, 분석, 활용하는 단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어, 주기, 저장 방식, 방안 그리고 데이터 처리 분석,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뭐 연역적인 방법과 이론적으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가설을 설정하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귀납적 방법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들을 잘 적용을 해서 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 그리고 사업 기회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업이 가진 데이터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승과 더불어 회사의 가치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금융제도 법제와 관련된 방향성인데 아직 이런 어떤 새로운 어, 데이터라는 자산과 관련돼서 새로운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는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을 한 첫 번째 사례라고 되어 있고 배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것은 관행 타파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해줄 때 기존의 재무성과 중심에 의한 대출과 금융 지원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기술금융,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금융 기술을 파악해서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해줬던 것이고 지금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기반으로 IP도 물론 무형자산이고 그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1985년도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활성화된 건 2020년도부터 2000년대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데이터 금융도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단계들을 잘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데이터 법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회사의 것인 거냐, 아니면 거기에 가입한 그 사람들, 가입한 가입자나 가입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고객일 거냐, 고객의 데이터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한 논쟁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의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쿠팡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담보력, 데이터 담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제도적인 권리가 미흡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최신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그거를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의 가치하고 담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태. 또한 담보 질권을 설정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양을 저장 매체에 한정된 용량으로 과연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 담보가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이 돼야 될 법제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평가라고 하는 게 제가 물론 처음으로 하긴 했지만 과연 이런 데이터 가치 평가 방법들이 표준화되고 활성화되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에 대한 선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첫 번째가 재무정보에 기반한 평가, 두 번째가 기술평가인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여신신용 평가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건 미래는 데이터 시대다, 데이터 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서 반영이 되고, 이런 법제화들이
잘 맞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선도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구와 프랙티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Y 한영 강소윤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강소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어온 질문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가치 평가는 아직 개념이나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해당 평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신 해외 사례나 기업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 구축 시에 데이터 가치 평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또 없다 보니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Y 글로벌, 즉 EY 미국과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의 관련 가치 평가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표준화된 방법론이 없다는 피드백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EY 영국에서 데이터 가치 평가 프로젝트 기반의 사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또 시사점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의 NHS 정부기관 중에 국가보건서비스의 헬스케어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영국 국민 5,500만 명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가치평가하는 사례를 통해서 저희 그 사례에서 착안하여서 저희도 전통적인 가치평가를 데이터 가치평가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NHS에서는 유사 데이터를 보유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들의 데이터 거래 사례를 분석하여서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출했고요. 또한 유사 데이터 보유 기업, 퀸타일즈든 IMSLS 등 M&A 사례를 분석하여서 수익 접근법을 적용하여 총 데이터의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도 시장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 그리고 기업 M&A 사례를 분석하는 기업 가치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도 모델의 방법론을 정립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가치평가 사업이나 해당 업무 전문 인력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가치 평가 사업도 이제 IP 담보대출과 같이 과거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전망은 훨씬 더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신장 기준 IP 금융 규모가 2조 640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가치 평가도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추가로 금융권의 담보대출 이외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인력들의 대우도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 집단 이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 구축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곤란했던 내용 공유 부탁드린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라는 것이 아직 개념이 잘 서 있지 않고 또 아직 정형화된 모델이나 방법론이나 BP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표준화되고 어느 영역에서든 적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리서치와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리소스를 투입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보법, 정보통신망법으로
등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 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나 혹은 대출을 받더라도 만약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활용하거나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산업은행 데이터 담보대출건을 좀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데이터 담보대출 상품을 만들었고 그거를 대출을 실행할 시에 대출 대상 기업의 파산의 경우를 대비하여서 데이터를 담보로 저작권 등록하여 담보를 잡는 것 외에 플랫폼, 즉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어플리케이션, 유저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도 데이터와 함께 저작권에 등록하여서 근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하였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경우에 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강소연 부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